과일나무가 일찍 낙엽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사과와 같으면 갈반병으로 잎이 일찍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갈반병은 포도나무에도 잘 와서 포도잎이 일찍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과수도 일찍 낙엽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두나 복숭아, 매실, 살구 같은 과수는 세균성 고응병으로 일찍 낙엽되고, 그 외 다른 병으로도 때로는 장마로 조기 낙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수 재배를 하는 까닭은 과일을 따먹기 위한 것이지만 과일이 열리고 굵어지려면 잎이 중요합니다. 잎이 일찍 떨어지면 달린 과일은 광합성 양분을 얻지 못해 비대도, 당도도, 향도 없어집니다. 잎 없는 과일 아무 소용없는 건 과수 재배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년에만 피해를 주면 그래도 다행인데 다음에도 영향을 주니 이게 문제입니다. 작년 가을에 조기 낙엽되면 내년에 살용할 양분을 저장해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가을 거지를 잘해서 겨울도 나고 내년 곡식 나올 때까지 먹을 양식도 갈무리해 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온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나 동물들, 심지어 여러 해살이 식물,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닥치기 전에 양분을 뿌리에 저장해 두어야 그걸로 겨울도 나고 다음에 꽃 피우고 결실되고 초기 비대기까지 사용해야 하는데 잎이 없으니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봄이 되면 꽃은 피지만 탐스러운 꽃은 아닙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계속 잘못되는 것처럼 수정 결실에 이어 비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유아기 때 영양실조를 경험한 아이는 나중 청년이 되고 장년, 노년에도 영향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장 양분이 충분해도 그 양분은 한정적인 것인 만큼 여기처럼 정매적화, 적과를 합니다. 항차 모자란 저장 양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시다시피 시기적으로 5월 중순까지 뿌리는 땅속의 물은 흡수하지만 양분은 흡수하지 못합니다. 지온이 15도는 되어야 양분이 이동합니다.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방법은 없는가? 있습니다. 바로 잎에서 흡수하는 연면시비입니다. 뿌리에서 흡수하는 양보다는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거나 응급 처방을 위해 링거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무엇을 연면시비하는가? 바로 질소, 즉 요소 연면시비입니다. 얼마를 타서 살포하는가? 이때 나오는 과수 잎은 열이고 또 잎이 닫히면 안됩니다. 1년을 살아야 할 잎입니다. 연면 살포 중 가장 농도가 여리게 살포해야 합니다. 손바닥 농장 채널에 비료별 연면시비 농도를 채널 게시판에 당연히 얹어 두었습니다. 보통 과수 연면시비에서는 요소는 0.4에서 0.5%이지만 새잎은 이보다 더 묽게, 나중에 월동전 마지막 요소 시비에는 훨 진하게 1% 정도로 살포하죠. 그러니 이때는 0.2 내지 0.3%로 자주 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소 흡수 속도는 질소의 50% 흡수 시간이 4시간이니 3일이 되면 거의 흡수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의 요소 연면시비는 꼭 조기 낙엽된 과수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처럼 유목의 성장을 돕는데도 유효합니다. 치는 시기가 꽃이 피기 전이면 그냥 요소만 타서 치겠지만 꽃이 피고 진 후에는 이때는 땅속에 있던 병원균의 포자 발생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살균제를 혼합하느냐? 이건 작년에 발병한 병에 대한 살균제와 함께 보호제인 작용기자 카 살균제를 함께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목적이라면 과수에만 뿌리기보다 땅에 함께 뿌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과수 병해충 방제는 바로 월동기 이후 석회 유황합제나 석회 보르덱 방제도 해야 하지만 바로 병원균 포자 발생 시기인 이때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포자 비산 시기가 딱 이때만은 아니지만 대부분 꽃피는 시기, 거기다 포자 발생 여건인 비오는 시기에 발생하니 이때의 방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자 비산 시기와 방제에 대해서는 시간 나면 따로 영상 올리겠습니다.